제가 그 X에도 올렸거든요. 그 네. 추세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보시면 추세를 판단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지 아니면 혹은 낮추는지예요. 그래서 일단 고점을 높였는데 조정 받을 때 저점을 깨지 않고 고점을 갱신한다면 상승 추세로 전환이다 라고 해놓은 건데,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어쨌든 고점을 갱신했어요. 그쵸? 네. 네. 근데 고점을 계속 낮추다가 이번에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일단은 좀 깨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조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조정을 받을 때 이 저점을 갱신하지 않으면 돼요. 중심선만 터치하고 올라가는 게 제일 베스트죠. 볼린저 밴드?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를 뚫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얘만 갱신하지 않으면 추세는 전환된 거예요. 전저점. 네. 여기 저점을 깨지 않고 고점을 갱신한다. 그러면 고점 갱신, 저점 갱신. 이게 다시 이렇게 계단식으로 네네네. 해서 올라가는 이제 요런 느낌으로 이제 보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좋다 좋다. 딱 이- 좋다. 이해 갔죠? 아, 저걸로 할게요, 사장님. 저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 저거 있잖아요. 제가 사가겠습니다. 저걸로 주세요. 자, 그리고 요 비트코인을 보면 요 추세선을 뚫고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고민할 건 이거예요. 뭐냐면 요거가 데드캣이냐 아니냐. 근데 요 설마 데드캐시겠어요?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드캣 치곤 너무 올라왔어. 이걸 알아야 돼. 그쵸 그쵸. 데드캣은 요런 걸 데드캣이라고 해요. 좋다 좋다. 요런 걸 데드캣이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요런 불안함을 거는 해소시켜주세요. 데드캣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데드캣은 조금 탁 오르고 말아야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힘이 좋아서 네. 데드캣이라고 하기엔 좀 네. 애매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떨어졌었어야 돼요. 이렇게 오래 버티는 것도 이상해요. 요런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냐라고 하면 있다. 네, 있죠. 그럼 이제 하락할 가능성은 제 생각에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얘를 1, 2로 본다라고 치면 이게 지금 3, 4 정도인 거거든요. 네. 그럼 4가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한 86,000? 그리고 이게 아마 볼린저 밴드 중심선쯤 될 거예요. 그쵸? 그쵸. 네, 해서 요 정도까지 떨어졌다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사실 올라갈 생각이었으면 아마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횡보하다가 요렇게 올라오겠죠? 그럼 조금 더 횡보하다가 옆으로 이렇게 살짝 치고 올라가는 요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오, 지금은요? 네, 왜냐면 이게 강력하게 위에 뚫고 올라와서 지금 이제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쯤 갔다가 요 정도까지만 갔으면은 아마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건데, 제가 지난주 분석에서 이제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요렇게까지 올라갔으면 오히려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오더라도 오히려 횡보, 안 그러면 하락하더라도 조금 하락,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볼린저 밴드로만 보면 지금 모양이 너무 좋아요. 중심선 위로 올라와가지고 버틴 것도 너무 좋고, 네. 버티다가 한 번에 팍 올라가서 요 상단선을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는 것도 좋고, 네. 상단선을 좀 타고 올라가다가 안으로 살짝 들어온 거. 원래 상승 추세 하면은 요렇게 한 봉이 두세 개 요 안쪽에 있다가 팍 올라가거든요. 또 네. 요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요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요 중심선 어쨌든 계속 올라올 거잖아요. 일단 신저점을 경신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중심선이 올라오니까 뭐 요 정도만 조정받고 올라간다던가 네. 요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네, 저는 이게 가능성이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제일 높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요렇게까지 올라가면 사실 제일 좋은데, 그러면 안 좋은 경우의 수는 뭐냐. 안 듣고 싶어요. 네, 말해주세요. 지난주 영상도 보시면 아마 기억나실 텐데, 결국에는 얘가 A, B, C가 끝난 여기가 저점이냐, 아니면 이렇게 A, B, C. C냐, 요 문제가 아직 있는 거예요. 만약에 C로 가더라도 C가 엄청 짧게 끝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죠. 네. C,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C는 아마 요 저점을 살짝 갱신하거나 저점까지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저점까지 안 가면 이게 삼각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게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뭐 C가 될 수도 있고, C가 남은 게 최악의 경우의 수인데, 그래도 난 좋다. 왜냐? 왜요? 이게 A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A, B, C잖아요. 그럼 알트 불장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러면 불장은 안 끝난 거예요. 불장이 끝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C까지 끝나야죠. 이제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약간 뭐 1, 2, 3, 4, 5 이렇게 지금이 한 4, 5 그 다음에 여기 A, B, C A, B, C도 이렇게 안 돼. A, B, C 그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해야지 하락장인 거죠. 네. 근데
그렇다기에는 얘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럼 얘는 어쨌든 기껏 해봐야 새로운 파동 시작 아니면 B인 건데 얘가 A가 이 정도로 끝났으면 요 정도 C 해봐야 이제 요 정도의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 이제 여전히 불장은 남아있고 남아있다. 예, 그런 다음에 뭐 7, 8, 9월 해가지고 요 7, 8, 9, 10 해서 요 기간 동안에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요 정도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25만 달러까지 안 갈 수도 있겠죠? 한 20만 달러 정도에서 아마 끝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또 다시 저 C% 나올 때 사나이 테스트 한 100번 해야겠네요. 그쵸? 그쵸? 되게 해맑은 표정으로 그쵸? 아, 저 사나이 테스트 더 이상은 힘든데. 무리. 사나이가 아니어서. 어허. 어허. 그러니까 제 말은 최악의 경우여도 나쁜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나쁘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좋은 케이스라고 친다면 결국에 이제 얘가 이제 1, 2, 3, 4, 5를 올라가는 거겠죠. 1, 2, 3, 4, 5 해가지고 고점 뚫고 올라가서 뭐 한 13만 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되돌림 때 여기를 좀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좋다. 저걸로. 요 정도가 어쨌든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네. 그래요. 꼭 뭐 ABC 있으란 법이 있어요? 그냥 뭐 끝나고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있으란 법이 있어요. 안 돼.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롱 물량 고래는 기가 막히게 비트코인을 또 팔고 있습니다. 그만 팔아. 왜요?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을 여전히 또 팔아야 돼요. 얘가 갖고 있는 물량이 엄청 많아요. 네. 결국엔 얘는 이제 요만큼의 물량을 팔아야 돼요. 어차피 팔아야 돼. 이만큼 물량 팔아야 돼. 그리고 이제 요만큼의 물량을 팔아야 된다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결국엔 이걸 다 파는 동안은 계속 오른다는 소리예요. 아, 팔아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응. 아, 물론 뭐 떨어지면 다시 사겠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불안 요소, 뭔데요? 뭐예요? 불안 요소는 바로 달러입니다. 아, 달러 오를까봐? 네. 네, 그쵸. 달러예요. 물론 글로벌 M2가 어쨌든 많이 뭐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달러를 파동상으로 체크해봤을 때는 물론 달러도 파동으로 보는 게 맞냐 아니냐는 사실 좀 의견이 갈립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 2, 그 다음에 추가적 3, 4, 한 추가적 5 정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물론 확장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요 추세선을 뚫고 올라와 버린다면 지금 여기서 맞고 반등할 수 있는 괜찮은 구간이긴 하네요. 괜찮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그런 구간이긴 하네요. 맞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 안 나오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전 한 요 정도까지 올라오는 건 상관없다. 대신 저 추세선만 지켜준다면? 추세선을 뚫고 올라오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요, 뚫고 올라와도 이렇게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긴 해요. 네. 네. 근데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절대적이진 않다고 그때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달러? 네, 달러가 많이 올랐을 때 비트코인이 안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안심이 돼야 해서요. 안심 등심이 돼야 해가지고요.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괜찮다고? 이제 떨어지는 속도나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요렇게 달러가 올라갈 때 비트코인 조정을 받긴 받을 텐데 얘도 마찬가지 A, B, C잖아요. 네. 이게 B 올라가고 C 이렇게 떨어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아까 그러면 비트코인 ABC 했던 거랑 좀 타이밍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쵸? 그쵸. 이제 요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에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고 네. C, A, B, C의 C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비트코인도 폭발하고 요런 타이밍도 맞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좀 불안 요소 중 하나는 결국엔 달러다. 근데 머니 서플라이 그 12주 넘긴 거 보면은 10주? 넘긴 거 보면은 진짜 딱 반등 구간이긴 하던데. 맞아요. 이제 쭉쭉 올라가야 돼요. 이거대로 가려면. 그러니까 이제 딱 진짜 맞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점 뚫고 계속 쭉쭉 올라가야 돼요. 실제로도 약간 진짜 비슷하게 쭉쭉 올라가고 있긴 해요. 그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방송에서 여러 번 떠들어가지고 안 맞을 거예요, 이제. 제가. 그거 퍼즈님 때문이네요. 그쵸, 저 때문이죠. 아싸, 뭐라고 할 게 생겼다. 탓을 할 수 있다, 탓. 요대로 간다라고 치면은 본인 저밴드를 안으로 살짝 들어온 다음에 또 폭발. 안으로 살짝 들어온 다음에 폭발.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좋다. 네, 근데 이제 과연 이렇게 갈 것인가. 네, 그러면 좋죠? 갈 때 됐죠, 뭐. 이 정도로 사람 진을 빼놨으면 가줘야죠. 그래서 제 생각에 비트코인은 한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가격이 괜찮아서 다행이네요. 이제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조정을 크게 안 받고 있어요.
이게 진짜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진짜 잘 올라왔잖아요, 그쵸? 요 정도 올라가면 무조건 떨어질 거라 생각하잖아요. 뭐 갑자기 그 말 하니까 좀 불안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근데 저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네.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해요. 저는 요쯤 갔으면 요 정도 올라가면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신기야? 신기해요. 나만 신기야. 와, 신기하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너무너무 신기하시다. 헛.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보면은 확실히 매매 자체가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마진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들이 웃으셨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버즈님은 울상이시지만 징글징글해요 진짜. 진짜 아, 휴 인내심 테스트 그쵸?